청주구청 앞 계단에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콘크리트 바닥이 달궈져 공기까지 흔들렸습니다. 김다미는 점심을 마치고 민원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계단 모서리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노인이 벽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정해철이라는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있었지만 다미는 그것까지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게 들렸습니다. 다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졌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 35분. 5분 후면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늦으면 또 선배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미 충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미는 가방에서 작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여름에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부채 모서리에 20살 때 적은 글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6년 폭염,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날이었습니다. 물 한 잔, 그늘 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뼛속까지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더우시죠? 정해철은 고개를 들어 다미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 고마움이 스며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기, 시원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가세요. 다미는 정해철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1층 대기실로 가려다가 다미는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거기는 에어컨이 약하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층 직원 휴게실이 훨씬 시원하고 조용할 것 같았습니다. 규정상 민원인을 직원 전용 구역으로 안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다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노인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다미는 정해철을 소파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얼음을 넣어 차갑게 만들고 냉동실에서 보냉팩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정해철은 보리차를 조금씩 마시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보냉팩을 수건에 싸서 노인의 목 뒤에 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해철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다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지혜가 들어서며 다미를 쳐다봤습니다. 41살의 정규직 선배였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 더욱 예민해 보였습니다. 다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다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더위로 쓰러질 뻔하셔서요. 잠깐 쉬시라고. 민원인을 직원 휴게실에? 규정 몰라요? 오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와 정해철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미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해철은 상황을 눈치채고 일어섰습니다. 아,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어르신은 1층 대기실로 가세요. 거기가 민원인 이용 구역입니다. 오지혜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다미는 속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해철을 1층으로 모셔드리면서 다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지갑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 푸른색 사자 문양이 새겨진 작은 배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규정 때문에. 아니에요.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해철은 다미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다미는 민원실로 돌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지혜의 차가운 시선과 스마트폰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다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민원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오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다미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오지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미는 따라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오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기억하죠? 민원인을 직원 휴게실로 데려간 거. 네. 어르신이 더위로 힘들어 하셔서요. 규정이 뭔지 알고 있어요? 민원인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머물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미가 정해철에게 보리차를 건네는 모습, 보냉팩을 대어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을 준 것뿐인데요. 도움이라고 해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1층 안내데스크에 신고하고 119에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다미는 답답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 절차부터 밟으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승진 심사 기간이에요. 우리 팀에 문제가 생기면 다들 곤란해져요. 오지혜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승진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넘어갈게요. 대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요.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마무리되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미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팀장 최영준이 다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다미 씨, 앉으세요. 최영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45살의 그는 실적과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오지혜가 보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민원인을 직원 전용 구역으로 안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정해철의 팔을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출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37분에 2층 직원 휴게실. 카드키 사용 기록이 있네요. 컴퓨터 화면에 출입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다미의 사원 번호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민원인의 직원 전용 구역 출입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팀장님, 어르신이 더위로 쓰러질 뻔해서요. 응급 상황이었어요. 응급 상황이라면 1층 안내데스크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최영준의 말도 규정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억울했습니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인데 절차부터 밟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절차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무너져요. 다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영준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업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미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징계위원회라니 계약직인 자신에게는 해고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오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오지혜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다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장태식이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살의 그는 구청에서 15년째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구간 프레임이 튄다. 장태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모니터 밝기를 조정했습니다. CCTV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다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해철이 앉았던 계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다미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다미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박은숙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람 살리려고 한 일인데. 엄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규정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사람보다 소중한 규정이 어디 있어. 어머니의 말에 다미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최영준 팀장, 오지혜, 그리고 인사팀 직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다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미 씨 사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다미가 정해철을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2층 휴게실에서 보리차를 건네는 모습, 보냉팩을 데워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다미의 사원 번호, 시간, 장소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7분 2층 직원 휴게실 출입. 민원인과 동반 출입으로 확인됩니다. 다미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다미 씨,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어르신이 더위로 힘들어 하셔서 도와드린 것 뿐입니다. 도와드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셨나요? 응급 상황이었어요. 1층은 너무 덥고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면 119에 신고했어야죠. 독단적인 판단으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 원칙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오지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인의 안전은 지정된 절차를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미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언론에 알려질 경우 구청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원인을 직원 구역에 출입시킨 것이 알려지면 보안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다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규정과 원칙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다미 씨, 인원인 직원 구역 무단 출입, 유도로 인한 규정 위반, 계약 해지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약 해지, 즉 해고였습니다. 이해 신청 기간은 3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최종 확정됩니다. 다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오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다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선배도 자기 일이 중요하잖아요. 다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그 시각 경비실에서 장태식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던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해. 장태식은 혼자 중얼거리며 모니터 밝기를 조정했습니다. CCTV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다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섰습니다. 정해철이 쓰러질 뻔했던 그 계단 앞에서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미는 개인 짐을 정리하기 위해 구청에 나왔습니다. 3일간의 이해 신청 기간이 지나갔지만 뒤바뀔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여러 개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인장 화분, 가족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부채, 모든 것이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미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미야, 정말 미안해. 민원실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규정을 어긴 거니까. 다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도운 건데. 규정도 중요해. 이번에 그걸 배웠어. 상자에 마지막 물건을 담으면서 다미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계약직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업무도 성실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미 씨, 수고하셨어요. 최영준 팀장이 다가와서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미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지에는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미는 마지막으로 민원실을 둘러봤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던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서는 다미의 뒷모습을 보며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미는 어머니 박은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은숙은 재봉일을 하고 있었지만 딸의 얼굴을 보자 손을 멈췄습니다. 다미야, 힘들지?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9살이라는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숨 쉴 구멍은 있어. 은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 먼저 보는 눈, 그거 아무나 못한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규정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을 위한 규정이지, 규정을 위한 사람은 아니야.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작은 부채가 달빛에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여름,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부채 모서리에 적힌 글씨가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마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할 때 외면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다미의 본성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해철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날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했던 것일까? 다미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청 경비실에서는 장태식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야. 장태식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경비실에 울렸습니다. 장태식은 야간 경비 근무를 마치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조용해진 새벽 2시, 그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로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해. 15년간 경비 업무를 하면서 터득한 신념이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CCTV, 출입 시스템, 심지어 삭제된 파일까지도. 장태식은 서버실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보안 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메인 서버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먼저 CCTV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역시나. 파일 생성 시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이 다른 구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다미가 정해철을 도우는 부분에 앞뒤 구간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편집했네. 장태식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삭제된 파일의 복구 가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완전히 덮어쓰이지 않은 데이터 클러스터들이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조심스럽게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접속 로그부터 확인해보자. 시스템 접속 기록을 뒤져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전날 밤 11시 47분 오지혜의 계정으로 CCTV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오지혜 씨는 CCTV 관리 권한이 없는데 장태식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관리자 권한 우회 접속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았군. 오지에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T에 능숙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장태식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삭제된 원본 영상 파일의 일부를 복구한 것이었습니다. 복구된 영상에는 징계위원회에서 보지 못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철이 계단에서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모습, 다미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장태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편집된 버전에서는 정해철의 위급한 상황이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단순히 더워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악질이네. 장태식은 분노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본 영상, 조작된 영상, 접속 로그, 삭제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장태식은 구청 본사, 감사팀으로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CCTV 영상 조작 및 직원 인사 조작 사건 제보. 본문에는 상세한 분석 결과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장태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원복지재단에서 받은 감사패였습니다. 5년 전 재단에서 주관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CCTV 설치를 도와주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사장님이 누구였지? 장태식은 감사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청원복지재단 이사장 정해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이 이름. 며칠 전 다미 사건의 당사자였던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장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는 재단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이사장 소개 페이지에 정해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소한 차림의 노인이었지만 분명히 그날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네. 장태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주요 인사를 함부로 대한 것도 모자라서 그 과정에서 조작까지 일어났습니다. 감사팀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장태식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구청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다미 같은 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는 한 장태식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아침이었지만 장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그는 감사팀의 연락을 기다리며 일상적인 경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미 씨. 진실이 곧 밝혀질 거야. 장태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미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구청 1층 로비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해철이 젊은 비서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서는 정중하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청원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김다미 주무관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니. 게다가 김다미는 이미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김다미 씨는 더 이상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럼 김다미 씨와 관련된 담당자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이 해고된 직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준 팀장은 급하게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팀 최영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복지재단 이사장 정해철입니다. 정해철의 정중한 인사에 최영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민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노인이 지역의 유력 인사였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김다미 씨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최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의실에서 이야기하시죠. 2층 회의실에서 정해철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폭염 날씨에 김다미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 일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습니다. 적절히 처리하셨다고요? 정해철의 목소리에 의외의 날카로움이 실렸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도운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이 적절한 처리입니까? 최영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해철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119에 신고를 하셨어야.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쓰러졌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정해철의 반박에 최영준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다미 씨는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원한 곳으로 모시고 수분을 보충해주고 체온을 낮춰주셨어요. 하지만 규정상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철의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오지혜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해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김다미 씨 사진을 찍으신 분이군요. 죄송합니다.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 규정을 지키려고 선한 사람을 모함하셨습니까? 정해철의 날카로운 지적에 오지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해철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원복지재단에서 구청에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폭염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자, 독거노인, 노숙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영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지재단의 대규모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1차년도 2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구청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해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의 TF팀장으로 김다미 씨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김다미 씨는 이미 해고된 것은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복지시키고 TF팀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정해철의 제안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받은 건 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업을 이끌어야 해요. 최영준과 오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결정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해철의 단호한 어조에 최영준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더 높은 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급하게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장태식의 제보가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은 CCTV 영상 조작 사건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본 영상과 편집된 영상을 비교 분석했고 접속 로그와 삭제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감사팀장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오지혜는 감사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T팀 김대호 씨가 도와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승진에 불리할까봐 오지혜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영상을 편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동료를 모함한 겁니다. 감사팀의 질책에 오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IT팀 김대호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지혜의 부탁으로 영상 편집에 협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최영준 팀장은 구청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의 제안과 감사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다미 씨를 즉시 복직시키고 TF팀장으로 임명하세요. 하지만 절차상 절차는 나중에 맞춰가면 됩니다. 20억 원 사업을 놓칠 순 없어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오후 4시 다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구청을 찾았습니다. 구청장실에서 상황 설명을 들은 다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지원 TF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구청장의 말에 다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해철 어르신이 복지재단 이사장이셨다니. 모르셨군요. 그분이 김다미 씨를 적극 추천하셨어요. 다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노인이 그런 지위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죠. 구청장의 말에 다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각 경비실에서는 장태식이 감사팀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장태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지혜와 김대호는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영준 팀장은 보직해 임되었습니다. 원칙만 고집하고 사람을 보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저녁 무렵 다미는 정해철을 만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그 아래 친절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해철의 따뜻한 미소에 다미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다미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미의 다짐에 정해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을 먼저 보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교형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다미는 폭염 취약계층 지원 TF 팀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사무실에는 사람 중심 민원 서비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민원실에 물 한 잔, 테이션과 얼음팩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폭염 시기에 구청을 찾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팀장님, 설치 완료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다미는 민원실로 내려가 설치된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더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이 쉼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다미의 설명에 민원실 직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후에 정해철이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이제 그날 같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어요. 응급 상황 시 신속 대응 절차를 담았습니다. 다미는 두툼한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했어요. 훌륭합니다. 이런 매뉴얼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해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청원복지재단의 푸른 사자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재단의 명의의 의원 배지입니다. 김다미 팀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진 분이 가져야 할 배지예요. 정해철은 직접 다미의 옷깃에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푸른 사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녁 무렵 다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은숙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미야, 오늘 어땠어? 엄마, 정말 신기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선한 일은 언젠가 돌아온다. 은숙의 말에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다미는 가방에서 작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자신의 신념이 담긴 부채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부채가 생겼어요. 다미는 가슴에 푸른 사자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배지가 저에게는 더 큰 부채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은숙은 딸의 손에서 작은 부채를 받았습니다. 부채 모서리에 흐릿한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다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규정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친절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인 것 같았습니다. 다미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만들어낸 큰 변화. 그것이 진정한 공공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청 야간 경비실에서는 장태식이 평소와 같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역시 기록은 거짓말을 못해. 모니터를 바라보며 장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친절과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